안녕하세요. 예. 2년 만에 오신다고요? 거의 그렇죠. 2년 만에 됐고 2년 만에. 네,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졌다 그죠? 아이고, 나이 들어가야 얼굴 살이 빠졌고. 나이 들어가. 아, 참. 나이 들어가면 안 되지. 40 됐습니다, 그게. 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지하시는 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네, 있어요. 나보고 뭐라 그래.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장 가서 제일 바쁠 때 오셨다. 그래요? 그 오늘이 행사 한다고. 아, 그래요? 예, 수산하고 농축산 예. 그 얼마 단위 금액 3만 원, 만 원씩. 만 원씩 예, 그거. 할인되니까 예. 많이 복잡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시각적으로는 잘 오셨다. 사람 많을 때 아까 그 소문시장 갔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하니까 두 군데 하니까 목이 다쳐버렸는데 지금. 천천히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항상 우리는 종합시장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셔가지고 예. 두루두루 이제 전부 다 뭐 도와주시니까 예. 조금 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도 그 오늘이 상품 카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농축산하고 수산 행사를 계속 하니까 네. 적극적으로 가시거든 또 많이 좀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 좀 해주시고 예.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전통시장에 매출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예. 할인 많이 해주면 최고죠, 뭐. 네. 예. 뭐 그게 최고입니다. 예. 뭐 물건 사는데 저 상품권 주니까 뭐 현금 돌려주는 거 한 가지니까 굉장히 그렇죠, 기분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즐겁게 네. 사가시고 하니까 보는 우리도 참 이건 이제 상품권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번에 넉넉하게 잡아야 돼가지고 하니까 저희는 하여튼간 22대 국회 저희가 들어가면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해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윤 대통령도 여기 다녀가셨는데, 그죠? 네. 11월인가? 대통령 왔다 갔었죠 여기. 사진 찍은 거 있으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는 맨날 여기 오면 저 연탄 불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그거 그 골목 식당 아니 단골 식당 단골 식당. 예 단골 식당 많이 가가지고 거기는 제 지지자들이 막 인터넷으로 시켜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근데 아까 그 돼지 껍데기인가? 네. 그거 진짜 맛있대. 다 맛있을 때는 그러니까. 잡사봤어요. 네, 언제 아까 자신애가 있습니다. 골목에. 네. 돼지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네, 맞습니다. 쫀득쫀득하게. 껍데기도 따로 이렇게 그 맛있게 팔죠. 따로 팝니다. 예, 일단 뭐 그래도 간략하지만 행사니까 네.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예. 네네. 저는 저 개혁신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조영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상훈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그 이준석 대표님 모두 발언 한 말씀하시고 우리 양양자 원내대표님 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상훈 회장님 상임분들 대표에서 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자유롭게 이제 한 말씀씩 나누시고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네. 오늘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장상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 또 이렇게 간담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당을 새롭게 차려가지고 개혁신당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제 개혁 과제들을 좀 많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가 지난 3년 동안에 뭐 싸움이 워낙 격렬하다 보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누가 착한 사람이냐 이런 것만 가리다가 민생이 좀 민생이 좀 뒷전인 그런 상황으로 전국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혁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좀 과감하지만은 표 떨어지지만은 꼭 해야 되는 얘기들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또 많이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또 총선 공약이라는 거 만든 데 있어가지고 아주 파격적인 것들 내기 위해 가지고 또 회장님이나 또 임원분들께 공부하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뭐 정치인들 같으면 손살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 저희 개혁신당은 과감하게 드러내고 또 할만하는 정당이 되겠다 했으니 꼭 필요하신 거라든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꼭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과감한 표 떨어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그렇게 정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님께서
대해서 뭐 표결에서도 괜찮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우리 양양자 원내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구와의 인연이 저의 평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삼성전자에 입사했는데 그때 팀원의 80% 90%가 다 대구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경북대학교 화리학부원이 통째로 저희 팀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한참 이제 반도체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구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경북대 출신들이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나 정말 30년을 살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가장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만 오면 묘하게 친정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칠성시장에 이렇게 와보니까 7개의 상인연합회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야시장 활성화시키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대구에서 이게 중심 어떤 전통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좀 더 많이 좀 구축이 돼야 되겠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화재에도 좀 취약한 구조가 아직 좀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이나 또 금리도 좀 인하가 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고 거기다가 그 냉난방 시설들 이것도 좀 필요하시잖아요 상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그런 지원 가구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특히 또 제일 시급한 게 이게 주차 문제가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와보니까. 그래서 25년에 이렇게 완공될 주차 타워를 만들고 계시죠. 공영 주차장 만들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늦춰짐 없이 지체됨 없이 좀 건립되도록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평생을 반도체를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대구가 사실 미래 전동차 모터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가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정이 돼서 그 대구에 이제 국가 또 지자체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이게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사실 전국에서 구미가 제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구도 그러니까 홍 시장님이랑 또 대구 우리 뭐 경총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 회원들하고도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칠성종합시장의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또 상인들도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분의 이게 국민의힘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 지역에 양금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산자 위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씨라서 또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데 혹시 양금 의원님이 뭔가 바빠서 뭔가 못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뛰어오든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출마는 만약 대구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면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국민의힘 자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58년생이시니까요. 마지막 도전 하나를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유승민 의원이 선택한 길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구 정치에 있어서도 결국은 조금 더 따뜻한 보수 그리고 조금은 더 개혁적인 보수의 길이 많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의 도전이라는 것도 대구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대구가 사실 지금까지 대구에서 키워낸 정치인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만 고양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반장 선거격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계속 이길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수 의석이 줄어들면서 그중에 25석에 달하는 대구 TK 지역 의원들의 의석의 비율은 높아지지만은 반대로 반장 선거는 그래서 훨씬 대구 경북위원이 잘하겠지만은 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당대표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대구가 대구에 대한 그 전까지 인연이 크게 많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애정, 애착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구가 크게 인연이 없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나중에 또 비슷한 이유로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대선 후보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셔야 대구를 무슨 뭐 예금 통장, 저금 통장인 줄 알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저희가 되짚어봤을 때 90년대 한 번, 그리고 2000년대 한 번 각각 자민련과 친박연대라는 것으로 그런 어떤 시각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도 드디어 오랜만에 때가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보수 정당으로서는 대구 경북을 꽉 잡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내놓은 정책들 보면 고령층들이 조금 싫어할 만한 정책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부분일까요? 저는 대구 경북의 고령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저도 TK 출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지만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을 항상 제가 가정교육으로서도 강조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마이크 잡고도 언급했지만은 어쩌면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중교통 체제에 대한 손질을 하겠다고 나섰던 정치인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었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개혁의 시발점 또는 개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많이 알려진 대구에서도 태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코스트 대표님의 생각이랑 일치하신가요? 제가 2021년 전당대회 때 제가 대구에 와서 엑스코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마움은 제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야 이준석이를 정치에 끌어들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사적인 인연 또는 사적인 빚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분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개혁신당 소속으로 나오실 분들 입장에서는 네. 대표님이 같이 대구에 출마해서 네. 이어주길 바라고 계실 거고 네. 또 그러실 거라는 뭐 본인들의 판단이 있으셔서 나왔을 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아직 그 여부를 확정짓지 않으셨으니까 만약에 그럼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대구에 나오는 분들을 지원하실 뭐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구에 나오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저희 개혁신당 내에 대구와 관련인 인사들이 같이 출마해주는 것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저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전략 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저는 아성을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하다못해 민주당에서도 김부겸 총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성과를 내신 적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좀 느리더라도 점진적이고 영속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희는 보수 진보 뭐 이런 중도 이런 경쟁이 아니라
개혁과 그리고 반개혁 또는 개혁과 정체라는 그런 어떤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전략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예. 예. 대표님 그 현안 질문 하나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고 7일날 그 대담을 예정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윤석열 다음을 보여줄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항상 필요한 시점보다 늦은 시점에 필요한 것보다 덜 입장을 발표하셔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대담에서 기대하는 바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그런 소명이고 해명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에 대해 가지고 구군되시는 대통령께서 어떤 해명을 하시거나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은 아무리 강한 어조로 하신다 하더라도 대리 사과 또는 대리 유감 표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9%에 달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것은 아주 뼈아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에 속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윤석열 다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국민의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통쾌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절대 정치를 하신 뒤에 그런 우격다짐과 그리고 다소 비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못하실 거.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순천 빵집 간담회 중에 네. 그 오전에 이제 허 최고위원님이 이제 라디오에서 네. 그 이낙연 신당이랑 합당할 가능성이 네.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윤핵관과 다르지 않다면서 네.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뭐 허은하 최고위원께서는 그 당시에 결국엔 저희가 외견상으로 진행되던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총체적 평가를 해주신 거고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와 가치가 맞는 세력과는 연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말씀하신 거고 다만 지난 일주일 정도 저희의 연대통합 논의가 소강 상태 또는 약간 퇴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일부 이제 이낙연 총리와 가까운 인사 중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그다지 통합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왔고 특히 그것이 개혁신당의 개혁 정책에 대한 몰 이해에 따른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 하더라도 실명을 바탕으로 당당히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의 내부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을 숨긴 관계자들의 그런 발언 때문에 불거진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윤핵관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낙연 총리님 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윤핵관들이 하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까 네. 잠깐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네. 7일날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온 국민이 이제 주시하고 있을 텐데 저는 26년의 검사 출신이시면 법 앞에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